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3월 5일 저녁 6시입니다. 지금 바깥은 점점 더 부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입니다. 오늘 택시를 탔더니 택시 운전사가 바깥으로 나온 사람이 줄어가지고 장사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을 더 짜증나게 만드는 것은 시도 때도 없이 들어오는 이 문자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문자 메시지 열어보면은 별 대책이 없어요. 혹시 원전 폐기 정책을 폐기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것도 없고, 뭐 중국 정부에 특사단을 보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대변인 민경욱 의원이, 이분은 기자 출신인데 오늘 논평을 했는데 이 사태를 미세먼지 무정부 사태라고 규정을 했어요. 미세먼지 무정부 사태, 이거 일리가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심각한, 그러니까 무차별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차별적인 해악을 끼치는 위험으로서 핵 위기 다음입니다. 핵 위기 다음이 미세먼지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미세먼지를 더욱 증가시키는 쪽의 정책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무정부 상태가 나아요. 미세먼지 무정부 상태로 해놓았으면 지금보다는 이렇게 늘진 않았을 것입니다. 즉 탈원전 정책에 손을 대었다가 석탄 발전을 더 증가시키니까 미세먼지가 연간 한 1,800만 톤이나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온실가스 기준입니다만은. 그러니까 차라리 미세먼지 무정부 상태가 낫다 이거예요. 정부가 끼어들어가지고 미세먼지를 더욱 증가시키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제가 여행해 본 중에서 지금 오늘 이런 나라는 딱 두 나라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는 인도의 뉴델리입니다. 뉴델리. 최악으로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는 카트만두인데요.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그런데 카트만두는 이 공업 시설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아니고 주로 흙이 이 공중에 비산돼 가지고 나오는, 그러니까 좀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인도의 뉴델리를 지금 닮아가면 되겠습니까? 이 미세먼지는 마시는 사람 허파로 들어가고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치명적인 결과를 미칩니다. 이 암과 같습니다. 암과. 그 피해가 폐암 정도의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폐암 사망자 있죠. 그러니까 폐암 말고 미세먼지 폐암이 또 하나 더 생긴 겁니다. 그럼 정부가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가. 민경욱 대변인의 아주 잘 정리된 논평입니다. 어제부터 이 자유한국당 대변인들의 실력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제 김정재 의원의 논평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정말 잘 쓴 글입니다. 짤막하면서도. 황교안 대표가 바뀐 다음에 대변인 제도를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도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5일 연속 시행하는 등 미세먼지 지옥이 현실화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를 30% 저감하겠다는 공약을 내어놓고 취임 5일 만에 초등학교를 찾아가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했었다. 그런데 매년 미세먼지는 늘어만 가고 공기 재앙은 악화 일로다. 도대체 그동안 뭘 했는가?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탈원전 정책으로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등 국내 배출 유해 물질이 증가되면서 대기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당장 국민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죽음의 미세먼지 재앙 앞에 정부는 그저 마스크 착용과
외출 자제를 권고하는 안전 안내 문자와 미세먼지 개선 효과를 전혀 느낄 수 없는 미세먼지 저감 조치만 내놓을 뿐이다. 대부분의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넘어온다는 연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중국 측에 제대로 된 문제 제기와 대책 마련 촉구조차 못하고 있다. 이쯤 되면 미세먼지 무정부 상태나 다름없다. 오죽하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은 비나 바람을 기다리는 일뿐이라는 말이 돌겠는가. 중국에 문제 제기하고 석탄을 떼는 화력발전소의 비중을 줄이고 탈원전 정책을 당장 폐기하라. 짙은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의 해도 희뿌옇게 보이는 상황에서 태양광 발전이 웬 말인가. 이게 또 태양광 발전까지 공개를 하네요. 그 말이 됩니다. 이런 하늘에서 태양광 발전 됩니까? 태양광 발전이 원전보다 발전 단가가 수십 배 더 들고 어마어마한 그것도 수십 배의 면적을 차지하고 쓰레기도 수십 배가 나온다는 거 아시죠? 한국은 태양광 발전하기에 좋지 않는 기후조건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아시죠? 그래도 오염이 거의 없는 원전을 없애고 태양광 만들겠다고 해가지고 온 산하를 지금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하려 무차별적으로 베어내는 전국의 나무들이 미세먼지를 흡수한다는 사실을 알긴 하는가. 요거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네요. 나무를 없애면은, 그러니까 태양광 발전하기 위해서 나무를 잘라요. 그러면 나무가 흡수하는 미세먼지 온실가스가 더 배출이 되는 거죠. 요 좋은 예가 있습니다. 북하현 숲을 잘라내고 3만 평방미터였습니다. 그걸 잘라내고 이화여대 기숙사, 거대한 이화여대 기숙사 컴플렉스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건축이 불가능한 절대 보존 지역이었는데 박원순, 환경 좋아하는 박원순 서울시장, 서대문 구청장, 그리고 당시에 이화여대 총장 이런 사람들이 아주 협력을 해가지고 법도 어겨가면서 거기에 있던 나무 1,100그루를 잘랐습니다. 1,100그루. 그것을 잘라낸 결과는 뭐냐 하는 게 그 사전 조사에 나와 있었어요. 전보 비행기가 서울 파리를 한 500번 비행할 때 내뿜는 온실가스, 그것만큼을 1,100그루의 나무가 흡수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무를 잘라버리니까 그만큼 더 내뿜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자연 파괴를 자행할 때 한국의 환경단체가 다 침묵했다는 겁니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의 협조적인 환경단체가 아니죠. 이념단체죠. 그 말이 바로 여기 태양광 설치하려 무차별적으로 베어내는 전국의 나무들이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사실을 알긴 하는가. 최악의 미세먼지 사태 앞에 문재인 정부는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민 건강과 생존권을 지켜라. 저는 이 정도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정책 고집하기가 좀 어렵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론이 비등하고 이제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화를 내기 시작하면은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 정책 계속할 수 있을까요? 여기 정확하게 지정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우선 첫째가 석탄 발전을 증가시켜가지고 미세먼지를 더 증가시킨다. 두 번째, 태양광 발전을 한답시고 전국에 있는 나무들을 막 베고 있다. 그 나무가 없어지면서 미세먼지 발생량은 더 많아진다. 이거 뭡니까?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5천만 국민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단 한 사람, 김정은의 정신건강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김정은의 정신건강을 위해서 건강만 걱정하다가 5천만 국민 건강 걱정 안 한 사태가 오늘
바로 미사문지 무정부 사태를 불러왔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국의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상당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자력 발전과 원자폭탄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원자폭탄에 대해서는 겁을 안 내고 남한의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겁을 내는 것 같아요. 원폭과 원전, 이걸 한글로 쓰니까 한자로 쓰면은 금방 머리에 떠오르는데 이 문재인 정권에 있는 정권 사람들은 원전과 원폭을 혼동을 해가지고 원전을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원폭은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감사합니다.